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공화당은 분열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세 군데 스윙 스테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서갑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지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될 확률이 50%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누드 사진이 비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어 트럼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에게 굿뉴스도 있습니다. 결국 클린턴 후보의 캐시 이점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것도 클린턴 후보가 받는 거액 기부가 아닌 소액 기부로 이룬 성과입니다. 공화당이 지금처럼 분열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결과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미주리 주지사에게 관선 변호인단이 관선 변호인으로 추가 업무를 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치아 치실이 별 효과가 없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치실 사용 권고를 건강 가이드라인에서 뺐습니다. 오늘 LA타임즈는 사설에서 What?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Do it yourself 패션이 1800년대의 패턴 회사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 한 이틀,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 들어서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전당대회를 끝내고 나서 공화당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상당히 뒤로 제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데일리 비스트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는 선거는 끝났다라고 오늘 선언을 합니다. 트럼프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가 리셋 버튼을 안 눌렀고 앞으로도 누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거짓말쟁이 대 거짓말쟁이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다. 보스턴 글로브의 오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공화당의 정치인들 가운데는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미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그 힐러리 클린턴의 점점 높아지는 그런 그 지지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것이요. 그리고 팍스뉴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언론이 트럼프 때리기만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는요. 이 팍스뉴스에서 실제로 그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을 그 사회자로서 진행할 때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메긴 켈리, 미국 지금 최고의 여자 앵커죠. 이 여자 앵커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또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직장에서의 그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대착오적인 그 대처를 하라고 딸에게 권고했다. 이런 것을 보고는 자신의 그 트위터에 정말 한숨만 나오네. 가장 그 강한 여자는 직장에서 성희롱 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도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때의 그 주요 언론은 팍스뉴스를 제외하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때리기에 열중한다 하는 것에는 또 이 메건 켈리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은 분열 그런 분열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타운홀 형식의 미팅을 하고 내일 위스콘신주를 방문하는데 위스콘신주의 중요한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전부 도널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달에 그 예비 선거를 치르는데요. 폴 라이언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일 그 트럼프가 올 때 나는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공화당 하원 의장이 전혀 그 만날 뜻이 없음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그 스캇 워커가 그 위스콘신의 주지사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예비 선거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싸웠던 그러나 이제
예비선거에서 도중 하차했었던 그 주지사도 나는 홍수 지역을 방문해서요. 그러면 공화당 전당대회를 치렀던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역시 예비선거 후보도 전당대회장에 등장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 론 존슨도 좀 애매하게 말합니다. 좀 미리 약속됐었던 것이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위스콘신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한 사람도 트럼프를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맞이 못해서 어떤 시점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도저히 내키질 않기 때문에 또 그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그 도널드 트럼프가 너무나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부통령구 후보로 돼서 불과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미국에 좋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인디아나 주지사조차도 트럼프 후보가 폴 라이언을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순간에 폴 라이언은 정말 미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고 하원 의장으로서 너무 그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저도 하원 의원으로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로 공화당이 분열된 겁니까? 오늘 어느 신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시사 만평을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연단 앞에 서서 뭐라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신문 그 만평인데도 보여집니다. 그 뒤에요. 이제 소방관이 이렇게 그 호스를 들고 서 있거든요. 이제 그 말만 하면 불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끈다 하는데 그 소방관이 쓴 모자에 이름 써 있는 거 보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늘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제도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주에선가 그 잡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하면서 타이 같은 것 또 셔츠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타이는 도널드 트럼프 그 브랜드의 타이인데 미국의 어느 위스콘신이라든가 오하이오주라든가 다른 데서 만들 수도 있는데 멕시코에서 만들었고 이 제품도 역시 트럼프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어느 미국에서 할 수 있는데도 터키에서 만들었고 이런 식이요. 미국의 110 몇 군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경제 살리기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사업을 다 그 해외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도 역시 그 어제의 선거 캠페인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보여지고요. 눈에 보지 않았어도 아직. 그리고는 이제 뉴햄프셔, 미시건, 펜실베니아 스윙 스테이트에 포함이 되는데 세 군데 각각 다른 여론조사 결과,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했는데 뉴햄프셔에서는 3개월 전에 비슷했는데 지금 15포인트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고 펜실베니아에서도 11포인트 그리고 미시건에서도 9포인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가는데 미시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그 호언장담을 우리가 크게 이긴다고 했었던 그런 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자신의 그런 그 지지율보다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는 분명히 그 공화당보다 좀 그 유권자에게 어필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50%에서 그냥 머무르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그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50%였는데 지금 54%입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의 지지도이고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을 텐데 지지도가 이 정도로 높은 것은 최근에 현대사에서 미국 그 대통령 가운데서 로널드 레이건
민주당도 좋아하고 공화당도 좋아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 그 로널드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비교되는 민주당 대통령인데 그 두 명의 대통령들이 받았었던 지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그 공화당에서 공화당적은 유지하더라도 이번에는 도저히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거나 기부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 두 가지를 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쏟아붓겠다고 그런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그 조심하면서 꽉 그 붙잡기를 하고 있고 붙잡기도 전에 이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걸어 들어온 그런 그 공화당 표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당파라든가 정치적인 성향이 중도인 사람 또 그 젊은 사람들을 잡아야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라는 것은 정치 성향이 중도이고 무당파 공화도 아니고 민주도 아닌 사람을 잡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겁니다. 물론 그 현 대통령의 인기가 높다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해에 대통령과 같은 당의 후보가 무조건 아무런 뭐 그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것 없이 대통령의 지지를 그대로 그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도 딜레마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뭐 이거 그 대통령과 본인이 가깝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때도 이라크 뭐 침공하기 전에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내가 그 판단을 했었고 뭐 오바마 대통령 뭐 레가시도 해야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그 3기 오바마의 3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변화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에도 뭐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그것이 사실인데 오바마의 3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를 본인이 그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말해야지 되니까 이게 참 그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어떻게 그 어느 정도로 이게 오바마와 가까이 가면서 변화를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이슈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나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이게 좌충우돌을 해서 대통령스러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대통령스러우게 하는 것을 안다. 당연히 알겠죠. MBC에서 14시즌까지나 그렇게 본인의 프로그램을 갖고 갔었던 사람인데 리얼리티 쇼를 어떻게 그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그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권자들을 어떻게 그 끌어들여야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기고 나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대통령스럽지 않은 것으로 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잘 이게 나가고 있을 때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장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방송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뭐 스케줄링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한다던가 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을 때 개편하는 일은 없잖아요.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나는 이대로 계속 가겠다 하는데 이미 그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그 전략가나 공화당에서는 이 정도로 안 되는데 계속 그 부통령이 그야말로 그 소방차에 호수 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데 불 끄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떠한 그 자기 멸렬하는 것이요 스스로 이런 것과도 그 플러스가 돼서 지금 많은 것을 그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나쁜 뉴스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거 자금이 8월 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 달 동안 힐러리 클린턴이 모은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7월 달에
8월이 아니고 7월이네요. 8,200만 달러를 모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9천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지금까지 뭐 선거는 로컬 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자금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자금을 이렇게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물론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함께 모았고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뭉텅이 돈이 많은 것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소액 기부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우표 붙여서요. 우편물에다가 그 체크를 넣어서 보낸 것으로 거의 그 6,400만 달러를 모았으니까 대단한 돈입니다. 미국 그 정치에서 큰 정치면 큰 정치일수록 이렇게 그 소액 그 기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현대 정치의 역사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2012년에 이루었던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1기와 2기를 그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가 뭐 27달러 유명하잖아요. 평균 기부 액수 그런 것이고 그 바톤을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7월 달에 물려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다지 그 선거 기금을 모은다고 그야말로 뭐 완전히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선거 기금 없이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를 할 때 트럼프 후보는 뭐 말만 하면 언론이 알아서 보도를 해주니까 광고비 들이지 않고 광고를 했고 광고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모아보지 해서 모은 돈이 한 달 사이에 힐러리 클린턴과 거의 같아진 것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끝났다 리셋 버튼도 누르기 전에 라고 그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하게 그 알 수 없는 누구도 이제 선거에서 95일, 97일 정도 남았나요?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민법 말씀드리니까 잠시 뒤에 어제 오후에 그 폴리티코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민주당은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계산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비자 문제거든요. 비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합법적으로 그린카드를 받고 결혼하고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신 분들께서는요. 이 기사는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공화당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분명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분열되고 말 것이다 하는 기사입니다. 플러스 저는 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나 마나 고민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스킵했는데 오늘 LA타임즈가 사설로 실었어요. 아니 치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What?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퍼스트 레이디가 될 확률이 50%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그 누드 사진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그 타블로이드 신문에 일면을 장식을 하고 있고 그 사진으로 인해서 하나가 지금 드러난 것이 어제 오후에 폴리티코닷컴이 보도를 한 것인데 원래 멜라니아 트럼프는 슬로베니아에서 모델을 하다가 미국의 뉴욕에 96년도에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터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인터뷰할 때마다 96년도에 뉴욕에 와서 모델을 하다가 이제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고 2001년도에 그 영주권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그 폴리티코닷컴이 계산을 해보니까 누드 사진 자체가 95년도 뉴욕에서 촬영된 거랍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비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자인가 뭐 방문 비자인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했었고 합법적으로 체류했었기 때문에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슬로베니아를 가서 유럽으로 가서 뭐 비자 도장을 받고 다시 왔었어야 수없이 그 일을 반복을 했어야지만 됐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H-1B 비자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보통 이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H-1B 비자의 경우는 한 그 3년 정도는 주잖아요. 3년 정도는 주고 뭐 6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길게 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멜라니아가 얘기한 것처럼 몇 개월마다 왔다 갔다 슬로베니아와 뉴욕 사이를 했어야 됐다 하는 것은 B1 여행 비자거나 이건 임시 비즈니스 비자거나 아니면 B2 여행 비자거나 6개월 절대로 그 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누드 사진은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보도해드린 그 뉴욕 포스트에 실린 레즈비언처럼 보이는 그런 그 두 여자의 그 벗은 누드 사진은 95년도 뉴욕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95년도에 뉴욕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고 H-1B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비자 사기일 확률이 아주 그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 연방법에 따르면 비자 사기인 경우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미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해서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민법이다 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폴리티코닷컴이 완전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그 비자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폴리티코닷컴은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전형적인 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는 충분히 그 취재를 할 만한 시간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제 오늘의 미국은 끝나고 나서 폴리티코닷컴이 인터넷 매체니까요. 올린 것이고 뭐 거의 그 12시간이 뭡니까? 16시간 거의 20시간 정도 전에 보도를 했는데 그 취재 인력을 동원해서 취재할 만한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은 뭐 열심히 그 공화당 측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겠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떠한 그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만약에 이게 그 와이프가 비자 사기라면은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그 멕시코에 벽을 싸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슬림들은 입국조차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때까지 막아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만큼 다른 16명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다 제치고 후보가 됐는데 만약에 자신의 그 와이프가 비자 사기였었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이 문제가 지금 훨씬 골치 아픈 이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기사 내용이 긴데요. 그 정도 전해드렸으면은 다 전해드린 것 같고 한마디만 더 첨부를 하자면 1990년대에 그 모델 업계에서 비자법, 비자 사기라기보다도 비자법 위반, 방문 비자로 와서 일하고 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들의 경우에도 공연 비자, 방문 비자로 오면은 공연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적발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적발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미국의 First Lady가 될 확률이 50%가 있고 그 사진 자체가 누드 사진이 95년도에 이게 촬영이 됐는데 자신은 96년부터 뉴욕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될 만한 사람의 그 비자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모델 업계에서의 비자법 위반은 그 당시에는 1990년대에는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꼭 이 사람만이 그 멜라니아 트럼프만이 비자법을 위반하고 모델링을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앞으로의 공화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됐는가? 공화당이 어떤 당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54년도에 만들어진 반노예 운동가가 만들어진 당. 그런데 지금은 뭐 여러 소수 인종이라든가 다른 인종을 비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지금 그 당의 후보가 돼 있는데, 이 공화당의 분열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단지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실수만으로 이번에 갑자기 분열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에서 어떠한 통일된 이상이라고 할까요? 당의 아이디어스 같은 것이 모자랐기 때문인데,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 공화당의 통일된 이상이라는 것은 자유, 모든 면에서 정부도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유. 또 하나는 인간 존엄성.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존엄성 문제는 이민이라든가 무슬림,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를 지킬 이런 것들 같은 것이 안 된다는 건데, 공화당의 보수적인 운동이 그대로 나갈 것인가, 분열되고 말 것인가, 이게 분열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미국인들은 평등하다. 이게 1854년도 처음 공화당을 만들어질 때부터 그 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지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거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골드 메달을 받은 전사자의 가족도 하고도 충돌을 해, 이민자하고도 충돌을 해, 여자하고도 충돌해, 다른 종교의 사람하고도 충돌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또 하나의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다, 규칙은 규칙이다, 이게 룰은 룰이다 하는 거잖아요. 룰에 따라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것도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룰에 따라서 승리한 사람을 승리자로 당연히 이제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화당의 어떠한 흐르는 물결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도중하차를 괜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겠죠?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요. 보통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담력이 있어서, 아니야, 내가 오라 하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후보를 사퇴한다고 하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퇴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당 지도부에서는 크게 이제 168명의 RNC의 중요한 멤버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화당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당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당 아니면 라이언당 이런 식으로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를 때는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선거를 치렀을 때 트럼프가 도중하차하지 않고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랬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지고 만다면, 그때부터는 공화당은 굉장한 분열의 길을 걷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인데, 그때의 분열이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확립을 하겠죠. 디파리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온건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수용을 한다든지, 지금과는 다른 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내가 해왔던 지난 그 8년간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일 것 같아요. 오늘 55살 생일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좀 하고 국가 안보팀을 만나서 아이시스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한 다음에 대통령 그 생일 맞고 이제 그 백악관도 떠나고 하니까 마샤스 빈야드로 그 대통령들 뭐 전형적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네, 이 치실 사용하는 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광고부터 조금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Do It Yourself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재봉틀 산다 그러고 재봉틀을 못 사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사야지 되겠어요. 인터넷으로. Do It Yourself 때문에 패턴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인데 재밌었어요. 치실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과학자가 아니라도 의학자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그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내는 그 건강에 관한 영양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에 한 번씩 그 바뀐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에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치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뺐답니다. 그 플러싱 하는 것을 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What? 하고 그 사설을 실은 거예요. 그 사설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그 치과 의자에 앉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시는 분 계시죠. 치실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신 치과는 어느 분인가요? 이편한 치과 선생님 성함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로마 센터 2층에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인데,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치실은요, 꼭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충치도 안 생기고, 박테리아도 없고, 아주 그 건강하게, 여러분들 뭐 치아가 뭐 몇 개의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음식물을 제대로 못 드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으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치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첫 번째 그 문단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AP통신도 아주 여러 그 연구를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것을 쭉 종합을 해서 분석한 결과 이 플러싱 하는 것이 뭐 조금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별로 과학적으로는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무부나 보건복지부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실 사용도 꼭 하는 것이 그 영양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합니다 하는 것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농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치아 전문가들은 치과 의사를 비롯한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플러싱 그 치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참 그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과학이 물론 자꾸만 그 진보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방이 나쁘다고 했다가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방암 검사를 뭐 매년 해야지 된다고 하다가 필요 없다고도 하고 소금은 뭐 일부 일부 그런 그 연구 결과에서는 악마로 취급을 하다가 고혈압의 뭐 주범이라고요. 지금도 병원에 가시면 짜게 드시지 마세요 하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조심해야지 돼요. 이게 다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 치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와 치아 이와 이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양치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칫솔 치약질 하고 나서 치실하면은 많이 끼어 있잖아요. 뭐 토마토 같은 거 먹으면 토마토 껍질도 껴 있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우리 치실 사용은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 성인의 15%가요. 이 내용은 제가 어제 그 NPR 방송에서 들었는데 미국 성인의 15%는 저요 치실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장실 청소하고 말래요. 그만큼 좀 귀찮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밤에 뭐 세수도 다 하고 이리고 이제 딱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 앉아서 이제 플러싱을 깨끗이 좀 꼼꼼하게 여유 있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뭔가 나한테 잘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또 뭐 좀 다른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한번 하시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치실은 연구 결과가 뭐라고 하건 합시다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의 긴 내용의 기사인데요. 모든 분께 다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어떠한 추세도 읽을 수 있고 뚝심도 느껴지는 기사라서 전해드립니다. Do It Yourself 패션이 그 맥콜 패턴 컴퍼니를 계속 그 활동하게 한다는 것인데 맥콜 패턴 컴퍼니가 1863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뭐 1915년부터 뉴욕의 맨하탄에 에퀴터블 빌딩 있는가 보죠. 뉴욕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요즘은 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다시 듣기도 들으시고 또 아이튠이나 뭐 팟빵 올리지도 않는데 올라간대요. 가끔 그곳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todayus.com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 뉴욕에 있는 그 에퀴터블 빌딩 34층에 1915년부터 1863년에 설립된 패턴 회사 맥길 패턴 컴퍼니가 있답니다. 사람들이요, 뭐 드레스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아침에 이 패턴을 사용해서 재봉틀 앞에 앉아서 점심 먹을 때 입고 갈 옷을 만든다. 너무 큐트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는 그 쉬폰 같은 그 옷감으로, 쉬폰을 또 너무 더운 여름에 입긴 그러니까 봄, 가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꽃무늬 있는 그 쉬폰으로 딱 아침에 앉아서 일요일에 점심에 점심 먹으러 나갈 옷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재봉틀을 사용했었던 사람도 있고 요즘은 너무나 그 패턴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또 강아지 옷을 만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재봉틀도 요즘은 그 인터넷에서 그 보니까요. 너무 그 작고 예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더군요. 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남자분들은 뭐 별로 그런 것 없으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앤이나 이런 데 가도 뭐 패턴 많이 팔죠. 이 회사의 패턴도 조앤에서도 팝니다. 사람의 그 감정에 다가가고 더군다나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 회사도 소셜 미디어의 매니저가 따로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올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답을 한대요. 예전에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아직도 사업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내 옷을 만들고 강아지 옷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이베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ETSY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가면은 안 파는 것 없습니다. 초부터 그냥 대마돼 있는 그런 가방부터 액세서리부터 안 파는 게 없는 ETSY 이런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요. 해서 패턴이 이렇게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데 그 매개체는 또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올리는 완전히 그 현대식 그런 그 기구를 통해서요. 또 이제 패스트 패션이 너무 그 많아지니까 포레버 21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이런 그 드레스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에 먹으러 갈 때 입는 옷,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워커웨이 드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민 와서 26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는 뭐 드레스메이커도 있고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도저히 뭐 옛날에 사라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회사들도 뭔가 뜻이 있고 뭐 뚝심이 있다면 뭐 살아남다 보면은 전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상당히 미국적인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주리주에서요, 정말 이런 제가 뉴스 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 전해드리는데요. 미주리주의 주지사가 제이 닉슨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주나 다 마찬가지로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이제 주지사가 많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삭감이 되는데 특히 이제 관선 변호사 그쪽 부서의 예산 삭감이 너무 돼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관선 변호사도 하나의 그 케이스마다 이 정도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서 변호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 권고 시간이 있잖아요. 맞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 변호사들이 부족하니까 그 권고하는 시간량의 20%만 그 케이스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변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선 변호사가. 그래서 이번 주요 관선 변호사의 그 오피스의 디렉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되겠다고 결론을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해서 이제 주의 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뭐 주의 뭐 법 6조, 14조도 다 나옵니다. 이제 주지사가 이렇게 자꾸만 뭐 예산을 깎아서 관선 변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업무가 보일 정도가 안 되니까 변호사가 주지사가 변호사예요. 미국 정치인들 뭐 변호사 출신이 많잖아요. 안 되겠다. 당신이 깎아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업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나머지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적으로 관선 변호사 역할을 해줘야지 되겠다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아직까지 이제 그 답변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선 변호사 그 오피스의 디렉터가 하는 얘기가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안 하겠다고 도저히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저항하는 것일 텐데 제이 닉슨 주지사가 뭐 법원에다가 호소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하는 답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직 당연히 여름은 남아있고 또 불볕더위도 뭐 또 몇 차례는 있을 테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 보니까요. 3명의 미국에 뭐 내놔라 하는 그런 그 피부 미용 전문가들이 여름 피부 미용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안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피부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냐면은 피부 관리 한 번 해주고 뭐 $500 정도는 받는,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피부 관리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참 아주 단순하더군요. 뭐 간단해요. 여름이니까 태양에 더 많이 그 피부가 닿고 또 땀도 많이 나니까 숨 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뭔가 더 깨끗이 씻어줘야지 된다. 물을 기본으로 한 그런 그 화장품을 써야지 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피부결과 머릿결만 좋으면 뭘 입어도 수백만 달러짜리 입은 것 같아요. 편하고 촉촉한 밸런스가 있는 그런 영양과 물기에 있어서
화장품 쓰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더하지 않고 단순화시키세요. 화장품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특히 여름일수록 가볍게 바르세요.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